네, 오늘 이슈 시간에는 김승혁 키움증권 미국 주식 전략 연구원 모시고요. 현 시점 이 미국 증시 글로벌 이슈와 또 자산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미국 주식 전략 연구원이니까 가장 뻔한 질문 하나 여쭤볼게요. 네. 최근 미국 시장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최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6천을 잠깐 뚫고 S&P 500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 상승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란 이스라엘 사태를 좀 겪고 나서 확정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의 베팅이 좀 갈리다 보니까 다시 한번 5천대로 좀 돌아온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후에 7월 달에 관세 종료 그리고 8월 달에 있을 중국과의 관세 종료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지금 방향성을 타겟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여전히 AI 모멘텀과 실적 발표를 통한 EPS 성장 이런 것들은 좀 기대가 되고 있으나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증시의 상승 랠리가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잠시 쉬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의구심을 품고 있고 그 과정에서 특히 성장주 중심의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장주 중심의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면 이 한국인의 주식이라고 불리는 테슬라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지금 테슬라의 원동력 중에 하나가 최근의 성장 원동력 중에 하나는 로보택시였는데 여기에 아마존 끼고 구글도 끼고 또 이제 중국도 이제 비슷한 것들을 하려고 하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 로보택시라든가 이 새로운 원동력에 대해서 이 테슬라 살펴볼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경쟁자가 많이 들어온 새로운 어떤 시장이긴 합니다. 로보택시가. 다만 테슬라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좀 이끌고 나가느냐는 첫 번째로는 사업 확장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 모델이고요. 그로 인해서 사실 매출 그로스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만 지금 시장의 기대만큼 이거를 충족할 수 있느냐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굴러갈 것이고 아직까지 큰 장애물을 겪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이거에 관련된 기대감을 높여왔는데 최근 테슬라가 좀 부진한 거는 사실 로보택시에 대한 어떤 잠정적 연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최근 이제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의 갈등이라던가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의 매출량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금씩은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던 거지 로보택시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면들을 많이 이제 반영을 했지만 중요한 부분은 규제입니다. 이 규제들을 어떻게 테슬라가 꾸준히 잘 풀어갈 것이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윤리적 문제도 남아있고요. 실질적 도덕도 문제도 남아있고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아직까지는 좀 해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운전을 하다가 왼쪽으로 꺾느냐 오른쪽으로 꺾느냐인데 왼쪽으로 꺾을 때는 어린아이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꺾을 때는 단체로 사람 명이 다 모여 있다라고 하면 딜레마 상황인데 딜레마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사실 각 주별로 조금씩 법이 다르고 규제가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맞춰서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어느 주로 넘어갈 때 그 법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FSD가 좀 달라질 수 있을지 그런 것도 봐야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가장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전쟁 이슈죠. 이 미국의 이란 직접 공격 가능성 2주 안에 결정이 날 거다 이런 얘기를 미 백악관이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관련해서 투자자 움직임들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방산주, 미국 방산주 주목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관련해서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같이 이슈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기업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왜 2주냐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라늄을 농축하는 데 흔히 2주에서 3주 정도 걸립니다. 그럼 타격을 받았다라고 하고 이란이 반격을 위해서 핵카드를 만지작거리려면 농축 과정이 끝나야 되고 그게 2주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핵을 진짜로 농축해서 준비 태세하는지 보겠다라는 걸까요, 이게? 그 전에 어느 정도의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핵을 갖추기 전에 우리가 이거 상황에 대한 종료를 내리겠다라는 게 미국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의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이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달리 4일 만에 어느 정도 이스라엘이 확실한 주도권을 갖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란이 전쟁 종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만 그럴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팔란티어 같은 경우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면서 흔히 얘기하면 이제 상대 입장에서는 내 위치를 다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맵팩을 켰다 이런 어떤 표현도 있는 것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팔란티어가 전쟁에 있어서 미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팔란티어가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방어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대 공간 그리고 이제 상공을 좀 더 주도권을 뺏겼기 때문에 예. 탄도미사일을 이제 많이 쏘는데, 그러려면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아이언돔 사이트를 통해서 그거를 방어를 하잖아요. 예. 그 아이언돔 사이트 안에 들어가는 미사일을 누가 만드냐라고 하면 RTX라는 미국의 방산 기업이 또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레이시온 어느 정도- 말씀하시는 걸 예, 거예요. 맞습니다. 예, 특허명이 RTX. 예.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쪽에서는 좀 더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사실 뭐 드론 관련된 이슈라던가 아니면 이제 네트워킹 관련된 이슈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좀 수혜받는 기업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장 좀 주목받는 곳은 이 두 군데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답변들이 좀 흥미로워서 저도 계속 꼬리 무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각국의 안보가 계속해서 중요해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핫한 분야 중에 하나인 AI에서도 이 토종 AI라고 하는 이 소버린 AI 경쟁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들이 갈 때도 미국 투자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건 투자 관점에서 볼만 하거든요. 우선 소버린 AI 같은 경우에는 AI 주도권을 각 국에 다시 한번 회귀시키겠다라는 게 컨셉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자체 GDPR이라든가 아니면 중동 같은 경우에는 자체 인프라에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AI에 대한 주도권을 각 국가가 가져가겠다가 이제 핵심인데, 사실 워딩은 이래도 실질적으로 이거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제 미국의 스타게이트뿐만이 아니라 아랍에미레이트의 스타게이트,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의 소버린 AI 등 이제 여러 가지 국가 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인프라 투자가 미국 기업들이 참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오라클이라든가 오픈 AI라든가 그리고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서 다시 한번 클라우드 인프라라든가 반도체 칩을 공급해 준다든가 서버를 제공해 주거든요. 이런 쪽에서 봤을 땐 여전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레거시 빅테크 기업들, 특히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라던가 반도체를 제공해 주는 기업들 입장에선 너무 큰 손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막 생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큰 손들 입장에서는 이게 나름 한시 바쁜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어찌됐건 국가 단에서의 생산량이 올라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들은 새로울 게 없지만 이 기업들 단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M7 안에서 이제 반도체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더 이제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고,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수주 잔고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질문의 분야를 좀 바꿔볼게요. 하반기 증시 전망이나 변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답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우선은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 하반기 증시 전망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꾸준히 내서 세미나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 7월, 8월 정도가 여러 가지 노이즈가 좀 많이 낄 수 있는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렸듯 7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 연기가 종료되는 시점이 오고요. 8월에도 한번 옵니다. 그리고 7월, 8월이 항상 어떤 것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왔냐면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 그 정도가 엑스데이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공화당의 의원들한테 조금 이제 외면을 받기 시작한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부채 한도 협상을 본인한테 유리하도록 이끌려 가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은 모습이고요. 또한 한 가지 감세 법안에 대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최종 결론이 낼 거냐, 물론 상원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의견을 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6일 전까지 어느 정도의 결론이 날 거냐가 아직까지는 조금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불확실성들이 전부 모여 있는 상황에서 2분기 실적이 점차적으로 공개가 된다. 그럼 관세 영향이 가미된 실적이 공개가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장단에 있어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소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땐 우리가 좀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당시 지금 PER 밸류가 너무 이제 올라가 있는 S&P 500 기준으로 한 22배 정도까지 와 있는데 그게 이제 6천원 선을 잠깐 뚫었다 내려왔거든요. 그 레벨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 지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다만 방금 말씀드린 이 그 재료를 대부분 생각해 보면 장기화될 만한 재료들은 좀 아니에요. 시간이 좀 지나면 어느 정도 소진이 되는 재료들입니다. 관세는 점차적으로 협상의 이제 방향으로 갈 거고요. 부채 한도 협상은 타결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물론 그 정도까지가 노이즈가 상당히 클 거지만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모멘텀들이 조금씩은 해소가 되면서 불확실성 요소가 거둬들여지고 3분기 실적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연준의 푸시 조금씩은 확인이 되면서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스탠스가 변하고 AI의 모멘텀들과 아까 말씀드린 소버린 AI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미국의 패권으로 간다면 그러면 우상향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까지 김승혁 키움증권 미국 주식 전략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